육군 7공병여단이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혹한기 재병협동 도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장병 200여 명과 장비 100여 대가 동원된 이번 훈련엔 지난해 전력화된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인 수룡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적은 인원으로 빠르게 부교를 설치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도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K방산이 베트남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이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물량은 K9 자주포 20여 문, 금액으로는 3억 달러 수준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의 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KF 뉴스 시작합니다. 육군 제39보병사단 기동대대가 야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저격소총과 공용화기 야간 사격 훈련으로 실전 전투 감각을 익혔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육군 제39보병사단이 지난 16일 부대 인근 실거리 사격장에서 K14 저격소총, K15 경기관총 야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 K15 손잡이 같은 경우는 각도가 개선되어서 사수가 들고 갔을 때 손목에 부담이 덜하도록 만듭니다. 훈련은 저격수, 기관총 사수 등 총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거리 사격을 진행했으며 야간 전투관 화기 운용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전술 토의를 실시했습니다. 사격관 저격수들은 사수와 관측수가 한계조로 200m에서 400m의 임의의 표적에 대한 K14 정밀 사격을 실시하여 실전 감각을 제고하고 정확 정밀 사격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총 사수들은 K15 경기관총에 대한 운용 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사격을 실시했으며 특히 주야간 모두 조준이 가능한 열상 조준경 방식인 조준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야간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전장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원활한 공용화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강군을 만드는 훈련 현장에서 훈련의 주인공인 장병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훈련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전군 유일의 기계화 공병여단인 육군 7공병여단이 혹한기 도하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해 전력화된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룡도 투입됐는데요. 훈련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에서 신속 정확한 도하 작전은 전쟁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번 훈련 인사이드에선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룡과 함께한 혹한기 도하 훈련을 집중 조명합니다. 커다란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는 남한강 중류.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시누크 헬기가 등장하고 차디찬 강물 위에 교량 가설 단정 BEB를 내려놓습니다. 리본 부교도 연달아 도착합니다. 기동로가 파손되거나 지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교절 공중 수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육군 7공병여단이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한 혹한기 재병협동 도하 훈련의 모습입니다. 보트를 탄 장병들이 문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교는 사람과 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는 뗏목 형태의 부유물로 리본 부교를 활용해 문교를 만들려면 다양한 장비와 많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 강기슭에선 자주도하 장비 수룡이 육중한 차체를 움직이며 강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전력화된 수룡은 처음으로 동계 야외 전술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자주도하 중대는 장비 전력화 이후 첫 혹한기 훈련에 임하여 혹한의 상황 속에서 전시 임무 수행을 숙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술 상황 속에서 훈련 또 훈련하여 기동군단의 공세기동 여건을 보장하는 승리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리본 부교보다 더 적은 병력으로 더 빠르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룡은 도하 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무기체계로 주목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수룡에 탑승해서 한겨울 강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껍고 커다란 유빙들을 밀치며 시속 10km의 속도로 물살을 가릅니다. 수룡의 차체 뒤쪽에는 별도의 수상 운전석이 있습니다. 수룡 2대를 합치면 K1 전차 1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문교가 되는데 문교 형태의 수룡은 장병 1명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물속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지상에서 운전을 하고 이제 수상 운전석에 사람이 위치를 하면 그때 서로 신호를 보내서 조종권을 이양합니다. 2대가 합쳐졌을 때는 그 종속 운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1명에서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장병 200여 명과 장비 100여 대가 동원된 이번 훈련은 전장 상황을 가정한 전시 임무 수행 구비와 동계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훈련은 장병들이 혹한의 전장 환경 속에서 동계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과 지형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기동부대의 공세 여건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육군 유일의 도하단이 편제되어 있는 7공병여단. 앞으로도 육군 도하 작전의 구심점으로서 훈련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시작과 끝은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기적대대가 K9A1 자주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하얀 설원 위에 K9A1 자주포가 늠름한 자태로 불꽃 화염을 내뿜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기적대대가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의 날씨에도 적을 압도하는 완벽한 화력 태세를 펼쳤습니다. 대대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포탄 사격에는 장병 196명과 K9A1 신형 자주포, K77 사격 지휘 장갑차 등 장비 20여 대가 참가해 혹한을 뚫는 포병 전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부대는 지난해 12월 K9 자주포에서 K9A1 자주포로 장비를 개편했고 이번에 개편 이후 첫 사격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K9A1은 기존 K9 대비 첨단 기술로 개량됐으며 관측 조준 장치가 향상됐고 사격 통제 장치가 자동화된 것 등이 특징입니다. 최신화된 기능 덕분에 자주포의 현재 위치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획득한 표적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개편 장비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성능을 안전하게 살피기 위해 첫 사격은 방아끈을 길게 늘여 밖에서 당기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부대는 이 밖에도 야간 진지 변환과 동계 재원 산출 등 각종 훈련으로 극한 속 신형 자주포의 실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동계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완비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이함대 사령부와 어청도 해상 전탐감 시대를 방문해 서해수호를 위한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17일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함대사에서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와 제1, 2연평해전 전승비를 참배하고 조국수호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어 해군 어청도 해상전탐감시대의 해상경계작전 현장을 점검한 김 의장은 수도권 측후방 최전선 해역을 사수하는 대원들에게 철저한 감시경계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북한의 NLL 무실화를 위한 도발에 대비해 접적 해역의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최일선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K방산의 사상 최초 공산권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K방산의 대표 상품 K9 자주포가 베트남 수출을 앞둔 것인데요. 관련 내용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중이며 곧 성사될 전망이라고 알렸습니다. 계약 물량은 K9 자주포 약 20문이며 금액으로는 3억 달러, 한화로 약 4,300억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이 달성되면 K9 자주포의 첫 동남아 진출이자 K방산 최초의 공산권 수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지금까지 나토 가입국이나 중동, 동남아, 중남미에 진출하고 있었지만 공산권 국가엔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베트남 수출의 배경으론 베트남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FA-50 다목적 전투기도 필리핀에 추가 공급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은 FA-50 도입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협상 운영 세칙을 공식 승인했으며 1조 원 규모 12대를 추가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알려진 장사정포 요격체계 체계 개발 사업의 착수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대공무기 체계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의 국가와 군사 중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체계 개발 사업 착수회의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시제업체인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에서 실전 활용해 명성을 얻은 아이언돔보다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교전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방극철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소요군, 시제업체 등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수의 방공 유도무기 체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체계 통합 능력과 교전 통제, 정밀 탐지, 추적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약 4,798억 원의 예산으로 2028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85기 예비생도들이 화랑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랑스러운 사관생도로 거듭나기 위해 잠시 가족의 품을 떠나 5주 동안 화랑 기초훈련에 돌입합니다. 가입학 등록 현장에 백재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화랑대에 머리를 짧게 자른 학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육군사관학교 85기 예비생도들의 가입학 등록 현장. 사관생도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에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함께하며 입교 전 마지막 추억을 남깁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군악대는 예비생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곳곳에는 눈물을 훔치는 학부모의 모습도 보입니다. 가입학은 예비 사관생도들이 화랑기초훈련을 수료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로 5주 동안의 훈련을 마친 뒤 정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85기 예비생도 336명 중에는 여생도 44명과 외국군 수탁생도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생도들은 조금은 긴장된 자세로 가입학 등록을 진행하며 화랑기초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학창시절 동안 꿈꿔왔던 학교에서 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열애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학교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생도생활 소개를 진행하며 학교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생도들의 힘찬 도전에 대한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잘하고 우리라 믿습니다. 화랑기초훈련을 담당할 훈육요원들은 예비생도들이 학생에서 사관생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훈육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화랑기초훈련의 목적은 생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구비하고 생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생도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대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지도하고 훈육하겠습니다. 예비생도들은 다음 달 18일까지 5주 동안 기초 전투기술부터 다양한 교육훈련까지 생도 생활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받게 됩니다. 85기 예비생도들의 꿈을 향한 가치 있는 도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현지 시간 20일 취임식을 갖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은 북극 한파로 인한 강추위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전통에 따라 현지 시간 20일 오전 8시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취임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 부부는 백악관에서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본행사에서 취임 선서가 이루어지는 낮 12시,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부터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고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을 송별하고 의사당 상원회의실 옆 대통령의 방에서 서명식을 합니다. 또 합동의회 취임식위원회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뒤 의사당 동쪽 계단에서 군을 사열할 예정입니다.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이어지는 펜실베니아 애비뉴에서의 퍼레이드도 추위로 인해 대형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 내에서 진행됩니다. 백악관으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서명식을 갖고 지지자를 위한 자유무도회, 군인들을 위한 최고사령관 무도회, 기부자를 위한 별빛 무도회 등에 연이어 참석합니다. 취임식은 다음 날인 21일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국가기도회를 가진 뒤 공식 종료됩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개전 471일 만에 6주간의 휴전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석방됐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매주 추가 석방을 하며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합차 주위로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차량 위에 올라탄 것도 모자라 높은 간판 위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거리를 비집고 하얀색 차가 들어오고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대원들이 소총으로 사람들을 물러세우자 뒤로 가기는커녕 촬영을 위해 점프를 하고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다는 듯 손을 하늘 높이 뻗어냅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들이 적십자사 직원에게 인계되는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5시쯤 북부 가자시티에서 국제 적십자사 측에 넘겨진 이스라엘 인질 3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납치된 지 471일 만입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석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당초 이날 오전 8시 30분 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넘겨주지 않아 2시간 45분가량 지연됐고 오전 한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재개해 최소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단계인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16일차부터 이스라엘 남성 군인 석방과 영구 휴전 등 2단계, 3단계 휴전 논의를 시작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알리고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기부 바자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 광장 앞 많은 시민들이 장터에서 물품을 사기 위해 이리저리 물건을 고르며 구경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옛 대한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과 함께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놀이바당에서 광복 80장터를 열었습니다. 광복 80장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총 9동의 장터 매장과 체험관 등을 마련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신유빈 국가대표 탁구 선수와 김연경 전 국가대표 배구 선수 등이 기증한 사인 라켓과 사인공 등을 포함해 총 11,800여 점의 물품이 판매됐습니다. 예,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이렇게 광복 80장터에 오니까 그 물품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좋은 곳에 또 후원한다고 하니까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장터 운영은 장터별 해당 지역 지자체와 기관 단체 등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봉사단 80명이 함께했습니다. 장터에는 과거 국채보상 영수증을 재현한 포토프레임의 네컷 사진 촬영 이벤트와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소원을 적어 남기는 소원나무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등의 복지사업 프로젝트인 모두의 보훈드림에 기부되어 쓰일 예정입니다. 보훈부는 다채로운 광복 80주년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적지를 강습할 때 어모를 맡게 될 상륙 공격 헬기 MAH가 얼마 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이 될 상륙 공격 헬기 MAH는 어떤 무장을 장착할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에 도입할 상륙 공격 헬기 MAH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첫 시험 비행 성공 기념 축하 행사도 개최되었는데요. 상륙 공격 헬기 MAH, 어떤 무장을 장착하고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요? 지난 15일 방위사업청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MAH의 시제기의 첫 시험 비행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 MAH는 2022년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2024년에는 시제기 1에서 3호기를 제작해 12월 첫 시험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상륙 공격 헬기 MAH는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적지로 강습할 때 안전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어모 역할을 맡을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상부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력 지원 임무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어모 및 화력 지원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막강한 무장이 필수인데요. 상륙 공격 헬기 MAH는 현재 운용 중인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에 무장 날개인 스터보밍을 달아 다양한 무장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상륙 공격 헬기 MAH에는 20mm 터렛형 기관총, 2.75인치 유도, 무유도 로켓, 국산 공대지 유도미사일 1000검, 공대공 유도미사일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대공 유도미사일은 국산 헬기 중 최초로 장착되는 무장으로 공중전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산 공대지 미사일 1000검은 1m의 관통력을 자랑하는 무장으로 8km 밖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데요. 상륙 공격 헬기 MAH에는 8발 이상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완벽한 어모를 위해서는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해야 하죠. 상륙 공격 헬기 MAH에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 획득 지시 장비와 레이더, 레이저, 미사일, 경보수신기와 같은 경보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에게 대공화기가 있다면 격추될 위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 MAH의 동체와 엔진, 조종석, 블레이드, 그리고 각 계통의 12.7mm 탄에 대한 방호 설계를 적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와 사수의 생존성을 높인 것은 물론 적의 대공화기 공격에도 추락하지 않고 지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상륙 공격 헬기 MAH의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해병대는 총 24대를 도입해 상륙 공격 헬기 1개 비행대대를 편성할 방침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전장에 발맞춰 개발되고 있는 맞춤 무기체계 상륙 공격 헬기 MAH. 해병대의 상륙작전 및 항공작전 수행 능력도 더욱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항공사령부가 7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비승사격장에서 올해 첫 공중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CH-47 시누크를 비롯한 5개 기종 헬기와 장병 3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병들은 야간 기동과 사격,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행동 절차를 숙달하며 공세 기동 전에 핵심 전력으로 우뚝 서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해병대 6여단 63대대가 14일부터 16일까지 백령도 일대에서 소부대 동계 전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공세적인 전투 능력을 향상하고 동계 소부대 전투 기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특히 모든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대장이 직접 명령을 하다라고 지원을 요청하며 소부대 지휘자의 전투 지휘와 상황 조치 능력을 대항했습니다. 공군 5 공중비행단이 16일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 부산나음 소아암센터에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2023년 12월부터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진행해 총 1,004장의 헌혈증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부대는 앞서 2019년과 2021년, 2023년에도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군 핵심 가치인 헌신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1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큰 추위라는 뜻을 지닌 절기 대안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 아침은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4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3도가량이 높고 바람이 많이 강하지 않아 체감온도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1mm 안팎의 비나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이 높아 나쁨 수준이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동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후 중반쯤에 그치고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철원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으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지상과 해상 작전에는 큰 제한이 없겠지만 항공작전은 중부 지역의 낮은 온고로 인해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입니다. 수요일 아침까지는 구름이 많겠지만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목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